마침내 나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 죽이는 것을 단념한 순간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추방을 당한 인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건 다른 사람들이죠. 나는 또한 나 자신이 그들을 대놓고 비판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내게는 정당한 살인자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이건 이제 우월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본래의 내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겸손해지는 걸 배웠습니다. 지상에도 재앙과 그 희생자가 존재하며 가능하다면 재앙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나를 좀 단순한 인간으로 단장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실상 단순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여러 가지 이론을 주워들어서 머리가 돌아버릴 뻔하기도 했는데 그 이론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돌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살인 행위에 동의하도록 만들어 버렸지요.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들이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데서 비롯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행동함으로써 바르게 살기로 마음먹었죠. 따라서 나는 재앙과 희생자가 있다고 말할 뿐 그 이상은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나 자신이 재앙이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그것에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내가 죄 없는 살인자가 되길 바라죠. 별로 대단한 야심은 못 되지만요. 물론 제3의 카테고리, 즉 진정한 의사로서의 카테고리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그리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상당히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희생자들 무리에 끼어서 그 피해를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합니다. 희생자들 틈에서 어떻게 하면 제3의 카테고리, 즉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죠. 이야기를 마치자 타하루는 한쪽 다리를 휘휘 내두르며 테라스 바닥을 발로 탁탁 쳤다. 잠시 침묵을 지키고 나서 의사는 몸을 약간 일으켜 세우면서 타하루에게 마음의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걸어야 할 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물론 그건 공감이죠.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이 2번 울렸다. 조금 전만 해도 어렴풋이 들리던 고함 소리가 시의 경계선 근처 돌이 많은 언덕 위로 몰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폭발 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그러다가 이내 조용히 가라앉았다. 리웨는 등대가 2번 깜빡거리는 걸 보았다. 산들바람이 조금 쐬어지는 것 같더니만 이내 소금 냄새를 실은 바람이 바다로부터 훅 불어왔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하게 그러나 뚜렷하게 들렸다. 결국 타루가 솔직한 말투로 말문을 열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신의 도움 없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부터 소란스럽던 곳에서 때 아닌 불빛이 나타나더니 그들이 외쳐대는 고함이 어렴풋하게 바람결에 실려왔다. 불빛은 곧 침침하게 가라앉고 테라스의 끝부분에 불구스름한 빛깔로 남았다. 바람이 그친 뒤에도 사람들의 외침은 여전히 들려왔다. 그리고는 총소리와 군중의 아우성이 들렸다. 타하루는 아예 일어서서 듣고 있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시에서
또 한바탕 붙은 모양이죠. 이제 끝난 모양입니다. 르이에가 대답했다. 타루는 아직은 결코 끝난 게 아니며 아직도 희생될 사람이 남아있을 거라면서 차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중얼거렸다. 하긴 그럴지도 모르죠. 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봐요. 나는 성인들보다는 차라리 패배자에게 더 큰 연대의식을 느낍니다. 어쩌면 나는 영웅주의라든가 덕성 같은 것들에 대해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저 인간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국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좀 더 야심가가 못될 뿐이죠. 리웨는 타루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닌가 하여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타루의 얼굴은 어슴푸레한 별빛을 받아 오히려 더 진지하고 엄숙해 보였다.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리위에는 미지근한 바람이 와닿는 것을 느꼈다. 타루가 몸을 움직였다. 우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그가 물었다. 글쎄, 리에가 말했다. 해수욕을 하는 거죠. 미래의 성인일지라도 그것은 정말 멋진 쾌락이죠. 리에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가진 통행증이면 방파제까지 갈 수 있어요. 속에서만 살아야 하다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물론 인간은 다른 희생자를 위해 싸워야죠. 그러나 다른 편에서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 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고 말고요. 리에가 말했다. 자, 갑시다. 잠시 후 자동차가 항구의 철조망 앞에 멈추었다. 달이 뜨고 있었다. 우윳빛의 뽀얀 하늘이 엷은 그늘을 내려뜨렸다. 그들 뒤에서 시가지가 층계를 이루고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불어오는 불결하고 미지근한 바람이 점점 더 그들을 바다로 밀어냈다. 그들이 보초병에게 신분증을 내보이자 보초병은 오랫동안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무난히 초소를 통과해서 커다란 통들이 널린 뚝 너머로 포도주와 생선 비린내가 나는 곳을 지나 방파제로 나아갔다. 방파제에 이르기 전에 벌써 해초 냄새가 바다라는 걸 알려주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다는 방파제의 높다란 뚝 밑에서 부드럽게 철썩였다. 방파제에 이르자 벨벳처럼 짙은 색의 등불처럼 부드럽고 매끈한 바다가 보였다. 그들은 바다를 향해 바위에 걸터 앉았다. 파도는 서서히 몰려오고 또 그렇게 쓸려갔다. 바다의 그 고요한 숨결을 따라 물결이 반짝거렸다. 그들 앞에 밤이 무한한 시간으로 놓여 있었다. 바위의 거친 표면을 손가락으로 더듬고 있던 리웨는 이상한 행복감을 느꼈다. 타루를 바라보면서 자기 친구의 침착하고 신중한 얼굴 위에서 아무것도 잊지 않고 사는,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잊지 않는 것에 대한 행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옷을 벗어 던졌다. 리에가 먼저 물속에 몸을 담갔다. 처음엔 차갑던 물이 한번 빙그르르 돌고 나자 미지근하게 느껴졌다. 몇 차례 평형을 하고 나니 그날 저녁 바다는 지난 몇 달 동안 대지의 열기에 휩싸여서 아직도 가을의 온도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규칙적인 폼으로 헤엄을 쳤다. 발로 물장구를 칠 때마다 하얀 물거품이 일고 두 팔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리로 흘러내렸다. 풍덩 하는 무거운 소리가 나서 타루도 물속에 뛰어든 것을 알았다. 리위에는 물 위에 드러누워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달과 별로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밤의 침묵과 고요 속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소리가 점점 뚜렷이 들려왔다. 타르가 좀 더 가까이 헤엄쳐 오자 그의 숨소리까지도 들렸다. 리위에는 다시 몸을 뒤집고 친구와 같은 속도로 헤엄을 쳤다. 타르는 그보다 더 힘차게 헤엄쳐 나아갔다. 그래서 리위에는 좀 더 속력을 내야만 했다. 얼마 동안인가? 그것은 단둘이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도시와 패스트로부터 벗어나서 같은 리듬과 같은 힘으로 헤엄을 즐겼다. 리에가 먼저 전진하기를 멈췄다. 그리고 둘이서 천천히 헤엄쳐 돌아 나왔다. 도중에 단 한 번 차가운 물을 만났었다. 둘이는 서로 아무 말도 않고 바다의 기습에 놀라 서둘러 헤엄쳤다. 다만 옷을 입은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음이었고 그날 밤은 몹시도 달콤한 추억이 되어 남았다. 멀리 페스티의 보초병이 보이자 리에는 타루와 함께 자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페스트는 우리를 잊고 있었을 텐데 이제 또다시 시작이로군 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